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불법 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다시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내부 문건과 핵심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 시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소 7건의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총 5,6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언론사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한 것으로 홍 시장 측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역과 그 대가로 현금이 오간 정황이 명확히 기록된 내부 청구서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여론조사 전문 업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기관입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과 함께 공개된 청구서에는 수성을 지역구에서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시행된 여론조사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사의 수는 최소 7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표 여론조사는 2건, 미공표 여론조사는 5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총선 직전 민감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홍 시장의 선거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홍 시장은 고향인 경남 밀양 일영암 창녕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반발하여 경남 양산시를 지역구로 방향을 틀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5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홍 시장은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여 2.74%포인트 차로 미래통합당 공천 후보였던 이인선 후보를 가까스로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 시장 측이 여론조사 업체와 조직적으로 결탁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캠프 외부 자금을 통해 대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결과는 홍 시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으며 유권자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표본을 설정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여론조사가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시장 캠프에서 박 전 사장을 통해 현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 역시 홍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명 씨와 함께 홍 시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박 전 사장과 명 씨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홍 시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명태균 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여론조사는 박재기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는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홍 시장은 SNS 등을 통해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났어야 조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증언과 문건들은 이러한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강혜경 씨는 홍 시장과 명태균 씨는 2014년부터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으며 명 씨는 정치권에서도 홍 시장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겨레 21이 입수한 자료에는 홍 시장이 출마를 고려했던 지역구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양산 시을 대구 수성을 등의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명 씨의 우호적 여론조사 결과가 홍 시장의 출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행정 미비의 차원을 넘어선 심각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선거 비용은 법률이 정한 회계 체계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제3자가 선거 비용을 대신 납부하거나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측근이 대납한 구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조작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부정 여론조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여론조사는 단순한 자료 수집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선거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은 선거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홍 시장 측은 언론에 수차례 연락해도 아무런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박재기 전 사장 역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탈이나 캠프 내 실무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 총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수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또한 명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홍 시장은 그동안의 해명과는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